네, 오늘 EC442 NGCN 301 첫 수업이에요. 먼저 이제 실러버스에 대해서 보통 커버를 하죠. 실러버스는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강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하고 수강 예정 학생들한테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강 변경 기간 동안은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보통 교수들이 변경을 하죠. 예, 그러고 나서 수강 변경 기간 전에 이제 공지를 하죠. 이건 확정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자기랑 스케줄이 안 맞거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다 싶으면 이제 뭐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실러버스를 이제 그 다음에 변경하는 수강 정정 기간 이후에 변경할 때는 학생들의 동의를 다 받은 다음에 변경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을 한번 더 보자. 그랬더니 뭐 몇 명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한 명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한 거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실러버스라는 것은 일종의 강의 계약서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요 파이널 리포트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우리 PLMS에 들어가면 이제 요 강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강의 계획서가 뜨죠. 그래서 NGCN 301이고 EC442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과목이 전자전기공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이면서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의 전공 필수 과목이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442로 신청했는데도 PLMS 상에 301로 나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학교 측에서 관리를 할 때 두 개로 해놓으니까 뭐 너무 복잡해서 하나로 몰아놔서 강제로 배정된 것이지 여러분이 신청한 그대로 성적표에 나오게 돼 있어요. 분반은 하나밖에 없고요. 학점은 3 크레딧 아워인데 강좌 유형은 이제 303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 3은 강의 시간 50분짜리 강의 몇 번이냐 일주일에. 그다음에 0은 실험이나 뭐 세미나 이렇게 교수가 강의하지 않는 또는 교수가 강의를 하더라도 뭐 가볍게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주로 보내는 것들. 마지막 3이 크레딧 아워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이제 실험은 없어요. 뭐 알다시피. 그리고 선수 과목은 필요하지 않아요. 선수 과목이라는 것은 프리레퀴짓이죠. 미리 요구하는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수 과목이 있는 과목들은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자동으로 시스템이 여러분이 선수 과목을 수강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강의를 못 듣게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과목은 그런 거는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강의 시간은 여러분이 이미 온 것처럼 이번 학기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진행을 하고요. 취득 구분은 G로만 해놨는데 이게 SU로 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아마 막아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SU의 팔러시가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B 마이너 밑으로는 어차피 U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F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학생을 U를 줬더니 왜 자기가 U냐. 그래서 너는 그냥 이렇게 그레이드로 듣는 학생들 기준으로 C++라서 U를 줬다니까. 아니 F가 아니면 U를 줘야 되지 F가 아니면 다 S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학생의 생각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다 그레이드로 신청을 했고요. 성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 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S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이름은 조준호이고요. 이 사진은 2001년에 제가 처음 교수가 됐을 때 그냥 얼떨결에 학과 사무실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놔야 되니까 찍을게요 하고 척 찍었는데 참고로 제가 그 전 학교에 있을 때 미국에서 그래도 교수를 3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라서 뭐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네.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언제든 제 핸드폰으로 오래 들고 있으면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급한 일이 정말 급한 일, 아무 급한 일이 아니라 정말 급한 일 있을 때 전화하면 오래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렇지만 홈워크의 듀 이런 걸 여러분이 잘못 알고는 뭐 예를 들면 뭐야 오늘 밤이 듀였어 하고 보니까 PLMS 들어가서 보니까 오늘 밤 23시 59분까지 업로드 이렇게 됐는데 지금 23시 58분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다 일어나서 여보세요 이러면 교수님 제가 지금 하루를 잘못 알았는데 뭐 그러지는 마시고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하지만 전화 걸면 포워드는 되게 항상 해놨어요. 오피스 아워는 일단 수업 전후 15분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차차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와서 뭐 질문하면 되고요. 수업 끝나고 질문하면 되는데 점심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NGCN 소개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NGCN이라는 것은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s and Network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차세대 융합 부전공 이름을 저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URL은 ngcn.postec.ac.kr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저걸 클릭하면요. 그 융합 부전공 홈페이지로 가게 돼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항공과대학교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5글자 넘어가면 막 헷갈리는데 항상 뒤에가 중요하죠. 융합 부전공의 일종이에요. 이 NGCN이라는 것은 포항공대의 융합 부전공의 일종이고요. 그러면 또 융합 부전공이 뭐냐? 융합 부전공은 부전공의 일종이에요. 그럼 부전공이 뭐냐 하면 아직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영어로 주 전공은 메이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을 단일 계열로 입학을 시킨 다음에 올해부터 또 바뀌었죠. 올해 뭐 저기 계약학과가 하나 생기는 바람에 아마 40명이 다르게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단일 계열로 들어와서 지금 학교 룰로는 2학년 2학기 올라갈 때인가요? 그때 주 전공 메이저를 클레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전자전기공학과로 이제 뜨는 학생들이 있고요. 출석부를 보면 기계공학과 뜨는 학생들도 있고 IT융합공학과 다 여러분이 주 전공을 그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변경할 수 있죠. 주 전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복수 전공은 말 그대로 더블 메이저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 메이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실 트리플 메이저를 신청할 수도 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주 전공, 복수 전공은 말 그대로 전공이에요. 그렇죠? 네, 둘 다 메이저고 이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 지금 11개 학과, 계약학과까지는 12개인데 아마 계약학과, 그 반도체 계약학과는 복수 전공, 부전공을 신청 못하게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11개 학과인데 11개 학과 중에서 여러분이 주 전공을 신청하는 거고요. 11개 학과 중에서 또 복수 전공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그전에는 11개 학과 중에서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참고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의 차이는 뭔지 아나요? 복수 전공은 말 그대로 전공이기 때문에 전공 필수들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법 학점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요즘 융합의 시대에 다른 학문을 좀 탐구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전공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부전공은 말 그대로 졸업할 때 주전공이 뭐고 부전공이 뭐다. 얘가 사이드로 뭘 했는데 그냥 대충 들은 게 아니라 그래도 학과가 요구하는 뭐 이런 필수적인 걸 많이 들어서 얘는 상당히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전공을 신청하면 우리 학교 룰은 뭐냐면 주전공 졸업 학점이 있죠. 거기에 어디셔널하게 21 크레딧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21 크레딧은 각각의 부전공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에요. 근데 전자과를 복수 전공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전필 막 다 듣고 해야죠.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 하려면 21학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점짜리라면 7과목을 하는 거죠. 좀 할만하죠. 네. 그래서 뭐 이거 들어라 그러면은 부전공 학위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융합 부전공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여전히 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개 학과 이상이 뭐 2개 학과일 수도 있고요. 같이 오퍼를 해요. 이 부전공을. 그러니까 기존에는 왜 11개 학과가 자기들 학과를 복수전공이나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오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처럼 융합 부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2개 학과 이상이 같이 해서 우리 함께 이 부전공을 개설합시다 하고 해서 개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은 컴퓨터공학과와 전자전기공학과가 같이 개설한 거예요. 그리고 21학점을 이제 쭉 기술을 해놨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조금 특징이 있어요. 기존의
부전공과 융합 부전공에 비해서 제일 큰 건 뭐냐면 일단 두 학과가 개설했기 때문에 기존의 주전공과 복수전공에는 이게 없겠죠, 당연히. 이건 부전공만으로 개설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21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추천 STC는 그냥 추천이고요. 전공 필수가 지금은 한 과목이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선택인데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건 아니고 선택 과목 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과목, 여러분이 듣고 있는 NGCN 301 또는 EECE 442 과목이 이 융합 부전공의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융합 부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은 이 과목을 반드시 그레이드로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컴공과 과목 3개, 전자과 과목 3개 중에서 여러분이 요 3개 중에서 3학점 이상, 그러니까 한 과목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요 3개 중에서 한 과목 이상을 하면서 전체 중에서는 또 3과목. 그러니까 뭐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또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이렇게 하겠죠. 한 군데서만 3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컴공과랑 전자과 과목을 골고루 듣는 학생을 원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잔뜩 넣어놨죠, 과목들을. 여기서 또 9학점 이상을 해서 21학점을 채우게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전공 필수 이외에는 나머지가 다 컴공과 전자과에 크로스 리스팅이 되어 있는 과목이거든요. 사실은 전자 컴공 과목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3과목은 중복으로 카운트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 전공으로 컴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컴공 과목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3개를 딱 찍어서 한 번 더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1학점이니까 7과목이 아니라 거기서 3개를 빼니까 4과목만 추가로 더 들으면 되니까 사실 열심히 하면 뭐 8학기 만에 그냥 주 전공과 이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을 하면서 졸업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라떼는 졸업할 때는 140학점이 졸업학점이었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 132학점이 졸업학점인 학과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8학점 더 들어야 비슷해지는 건데 그게 3과목 정도죠. 3, 4과목.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4학기 만에 4년 만에 그냥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설명이 쭉 있고요. 아직도 싱크가 안 되나요? 판서를 막 해야 되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뭔가 큰 문제가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융합 부전공은 주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뭐 이런 거 클레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제 무슨 뭐 CIA가 여러분을 뭐 KCIA 뭐 국정원이 감시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은 주 전공을 클레임하면서 졸업하기 한 학기 전에까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그렇죠? 부전공도 그렇고 복수전공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수해야만 졸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겠다고 했는데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것은 아무런 페널티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이 융합 부전공을 컴공과랑 전자전기공학과가 같이 개설하기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여기 이제 스폰서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는 지금 올해부터 신입생을 받는 반도체공학과는 완전히 계약 학과고요. 이 융합 부전공은 계약 융합 부전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삼성전자 쪽에서 특히 통신 네트워크 뭐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 운영비를 대요. 그래서 이 융합 부전공이 돌아가고요. 특히 이제 융합 부전공을 여러분이 신청을 하잖아요. NGCN 마이너를 신청한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취업할 생각이 있고 그 통신이나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재학하는 동안에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겠다. 난 어차피 취직할 거니까 하는 학생들은 요 마이너를 신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성 요 마이너 프로그램 안에 있는 아무 그냥 산학 프로그램을 해도 되지만 요 안에 있는 걸 신청하면 좀 다르게 이제 특별한 대접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장학금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건 뭐냐면 이 융합부전공은 보통 이제 뭐 외부 장학금 이런 것과는 달리 이 산학 장학금은
최대 4학기까지는 그냥 해줘요. 여러분이 졸업 연한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통은 왜 기존에는 여러분이 아마 8학기 지나면 9학기부터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안 주던가요? 예.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9학기, 10학기 다녀도 예, 여러분이 산학장학생을 하는 기간이 4학기까지는 뭐 그냥 주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여러분이 상당히 편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합부전공을 한다고 9학기, 10학기 했더니 장학금을 못 받아서 내가 비용이 너무 든다. 이렇게는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적절할 때 신청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우리 여기 NGCN 홈페이지에 가보면 학과 융합부전공학과 행정원 연락처도 있고 저한테 끝나고 나서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과 네트워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강의 목표가 이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부전공이라는 융합부전공이 생기면서 이 과목을 개설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전에는 이게 필요 없었느냐? 사실은 필요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에 가보면은 예를 들면 칼리지 오브 사이언스가 있고요.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여러분이 칼리지 오브 하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라는 게 있고요. 대학교 밑에 공과대학, 그다음에 뭐 자연과학대학, 뭐 과학대학이죠 사실은, 뭐 가정대학, 경영대학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칼리지라는 게 있죠. 유니버시티 밑에.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지만 이 칼리지 오브 사이언스 밑에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 밑에는 컴퓨터 공학과가 있지 않고요. 놀랍게도 미국에 가면 대부분의 학교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또 나눠 놓는 게 싫어서 요 그러니까 전기 컴퓨터 공학과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각 칼리지에서 떼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스쿨이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스쿨 오브 ECS.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유학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교환학생으로 내 학과에 해당하는 데를 가겠다고 했을 때 뭐지? 뭐 좀 다르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마 버클리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떼내고 칼리지 오브 엔지니어링에서 그다음에 컴퓨터 디파트먼트 오브 컴퓨터 사이언스를 떼내서 아예 붙여서 스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학은 아니고 학교? 네, 스쿨 오브 ECS. 그런데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과 컴퓨터 엔지니어링 또는 사이언스가 너무 이렇게 따로 있지 않도록 하는 게 대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했던 석박사 학위를 했던 퍼듀 대학의 미국에 만약 학부로 들어갔다고 하면 저는 학부 과정 때 전자전기공학과,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는 포항공대로 따지면 전자전기공학과의 필수 과목들도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 같은 컴퓨터공학과의 필수 과목들로 듣는 커리큘럼 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 구조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거를 듣게 돼 있고 지노미 시스템이라든가 회로 이론 이런 걸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 엔지니어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전자과나 컴공과 학생이라고 하면 나중에 뭐 얘기를 하다가 나 컴공 전공했어, 전자전기 전공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다 알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은 제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후리에 어널리시스를 얘기하자마자 뭐지 할 것이고 전자과 학생들은 대부분 경우에 제가 소팅 알고리즘 어쩌고 하면은 뭐 친구한테 술 먹다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느냐? 또 라떼는 제가 95년에 이제 미국에 딱 석사로 유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된 레너트 교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열정적인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저를 대학원생으로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요즘 우리 최근에 알고리즘에 관심이 많은데 자네 좀 아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리즘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전기공학과로 학부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터 과목을 3개나 들었어요. 예, 물론 프로그래밍 랭귀지 과목도 3개나 들었어요. 저희 때는 뭐 엽기적이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포트란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C를 배우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를 랭귀지를 2개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셈블리 컴공과 학생들도 잘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 IBM 그 PC를 위한 그러니까 뭐랄까요 80 계열
어셈블리 랭귀지와 그때는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그때는 요 애플 요 계열 있잖아요. 얘들이 모토로라사의 CPU를 썼어요. 여러분은 모토로라 그러면 뭐 핸드폰만 생각하겠지만 예전에는 CPU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위즈니악이 이거 모토로라의 CPU를 썼어요. 자기들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배웠어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건 옛날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알고리즘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실망한 표정을 지어요. 예, 그러고 나서 그 연구실에 들어가기까지 1년 반이 더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국제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서구에서는 미국을 국제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너무 전자과 학생은 전자과 전공만 듣고 컴공과 가서 들으면 나는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컴공과 학생들은 또 거꾸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개가 잘 머지 되어서 있어야 될 학문 쪽이 약한 거예요. 너무 학생들이. 왜냐하면 양쪽 학과에서 다 오퍼를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컴공과에 네트워크 과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룰 때는 다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서 하지, 실제로 그것을 시스템으로 와이어리스 네트워크 이렇게 가면 갑자기 학생들의 지식이 바닥으로 수렴하기 시작해요. 교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여기서 통신,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채널 페이딩, 채널이 어떻고 6G의 넌 트레스트리얼 네트워크 막 잘하다가도 교수님들이 갑자기 TCP, IP는 잘 모르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도 이제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제 셀룰라 통신망이 급격하게 더 많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받아들이면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느끼는 데가 어디겠어요? 그냥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졸업생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체계가 컴공과 따로 있고 전자과 따로 있으니까 딱 받아놓으니까 다들 좀 뭔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우리 학교 말고도 서울대는 아마 복수 전공 형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부전공이 아니라 거기는. 다만 복수 전공으로 만들다 보니까 전자과에서 아마 복수 전공을 개설해서 전자과 학생들이 그걸 전공을 못하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재료과 뭐 이런 상경과 이런 학생들이 듣나 봐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융합 부전공으로 개설을 했고요. 아마 고려대학교는 계약학과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부터 경북대학교는 뭐 삼성이랑 해서 그 모바일 학과인가요? 뭐가 있었고, 성균관대학교도 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학과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요즘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계약학과 같은 그런 트렌드를 보면 우리 실제로 엔지니어들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를 알게 되죠. 실제로 인구가 줄고 그럼 당연히 학생도 줄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엔지니어가 줄어들게 돼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예를 들면 반도체 쪽의 사람들은 반도체 이제 그 D램이라든가 플래시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인력이 새로 자꾸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프로젝션을 해보니까 굉장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우리 학과 와주세요 하는데 안 되니까 학과를 계약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통신 네트워크 하는 쪽도 그걸 보고는 이거 큰일 나겠는데 하고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나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제 장남과 나이가 비슷한데 제가 그래서 잘 알아요. 제가 태어난 71년에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2001년생이라고 하면 아마 20학번 몇 명 태어난 줄 알아요? 딱 50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인구가 반이 된 거예요. 고 연령대.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보다 우리나라 산업이 훨씬 커졌죠. 그때 예를 들면 반도체가 있었나요? 통신이 있었나요? 곳곳에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막 늘어나고 저희 동기들과 앞뒤로 있는 그 100만 명대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확 팽창을 한 거예요. 세계 시장도 막 점유하고. 근데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동안은 모든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들이 사람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젊어서 막 입사할 땐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이 잘 하지 못하잖아요. 또는 여러분이 아직도 젊은 엔지니어일 때 그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거의 조그맣게 돼버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막 밀려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저는 엔지니어 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일 회사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일본과 우리나라 인구가 한 2.5배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성전자 예를 들면 뭐 메모리 사업부 같은 회사가 2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메모리 하는 데가 하이닉스와 삼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5천만이라는 인구를 5천만이라는 인구가 2회사의 좋은 엔지니어들 공급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무슨 어디 회사의 부품이냐 할지 모르지만 국가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5배 많은 나라에 메모리 회사가 2.5배가 아니라 한 4배쯤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특별히 좋은 사람들을 막 끌어오지 않고 랜덤하게 데려온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개별 회사는 우리나라 회사보다 인재수가 적은 거죠, 사실은. 인구는 더 많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회사가 많아지면 그리고 비슷하게 뽑아는 물론 그렇진 않겠죠. 인기가 더 있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사람으로 결국은 하는 경쟁인데.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졸업하고 입사를 하고 예를 들면 또는 뭐 스타트업을 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일 텐데 계속 우리나라가 쭉쭉쭉쭉쭉 자라지 않으면 인구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자라지 않으면 일본 반도체 같은 그런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인데 실러버스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수업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전공과 관련된 분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플래닝을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실력을 갖는 거예요. 특히 국제적인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콩나물을 깎아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과에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지금 당장은 뭐 수요가 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쌓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그 기간 동안 이게 계속 팽창하고 발전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야인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런데 이 통신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특히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는 학과들을 만들 때 다른 학교에는 없는 학과가 많죠. 실제로 포항공대는 소위 말해서 중요한 학과 위주로 만들었어요. 인력이 앞으로도 인류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필요한 학과 위주로. 아닌 학과를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물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전자전기공학과 교수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많이 걸려서 전자전기 컴퓨터 쪽이 앞으로도 인류가 있는 한,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팽창하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전공하고 그런 수업을 들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실력을 잘 갖추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재가 되는 거. 그런데 별거 없어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포항에 있으면. 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극을 별로 안 받아요. 여러분이 수도권에 있는 종합대학을 가면 그 학교의 친구들의 그냥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들 절반 이상은 취업을 걱정하고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 스펙의 첫 번째는 토익, 토플 뭐 이런 점수예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는 항상 영어 학원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자 우리 학교 반경 5km에 있는 영어 학원은 다 입시용 학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별로 자극을 안 받아요. 아무도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종합대학을 다녔는데 도서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펼쳐져 있는 책의 절반은 토플, 토익 뭐 이런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법전들이죠. 주로. 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영어라는 언어 때문에 실제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데 자꾸 뭔가 피하는 쪽으로 가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뭐 삼성 리서치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융합부전공을 지원해 주신 그 부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는 뭐 알겠지만 뭐 미국에도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표준화 회의 같은 데 인력을 파견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성 리서치에 딱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원 부서 그랬는데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표준화 활동을 많이 하는, 특히 표준화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데 가겠다고 딱 쓸 텐데 여러분이 움츠러들어요. 난 영어를 잘 못하는데 나 회화 꽝이야.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지도 학생 중에서 예전에 삼성 리서치에 표준화 회의에 가는 그런 부서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왜냐하면 가서 이제 표준화 회의를 하다 보면 여러 회사와 연구소에서 국제적으로 유명한 여러 회사와 연구소에 와서 서로 표준을 앞으로 이렇게 만듭시다. 5G 그때는 표준을 이렇게 합시다. 막 회의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회의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면서 물론 회사에서 밀명을 받았겠죠. 저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여서 그 집어내라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근데 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술을 마시는데 우리 회사가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너 혹시 우리 회사로 올 생각 없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을 못 가지게 돼요. 저는 이제 참 안타까워요. 근데 다행인 건 뭐죠? 그래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 강의라는 게 잘 돼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게 많았어요. 당장 회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회화라는 게 무슨 외국인을 만나서 미국인을 만나서 남학생이라면 미국 여성을 만나서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해서 내가 결혼할 정도의 영어 실력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공자로서 그 전공 내용을 큰 문제 없이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잘.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가 굉장히 큰 허들이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첫날. 이 문서, 영어로 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준화 회의에 가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문서로 해놓고 그걸 가지고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제출해 놓은 걸 막 분석을 해온 다음에 회의장에서 막 까고 서로 막 옹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를 쓸 줄 모르잖아요. 영어로 된 문서를. 그러니까 장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 알아도 영어로 된 문서를 빨리빨리 자신만만한 문법으로 제너레이션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미국에서 2001년에 교수가 됐는데 왜 2004년에 포항공대로 왔느냐? 프로포절 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써놓고도 읽어보면서 그래 내용은 훌륭한데 야, 이걸 누가 끝까지 읽을까? 제가 봐도 브로큰 잉글리시. 여기는 더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써놨지만 어인가? 뭐 이런 어더 가지고 막 오인가? 애신가? 포인가? 이러고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포항공대 오퍼를 받은 다음에 그 기간 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억셉트가 됐어요. 프로포절이. 그래서 이제 할만한데 그냥 포항공대는 안 간다고 하고 미국에 계속 눌러앉을까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친구 교수가 저기 서강대에 있는 친구 교수가 준호야 한국에는 한번 오퍼를 받았는데 안 간다고 하면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니까 미국에 평생 살 거면 오퍼를 거절하고 안 그러면 그냥 한국 가. 그래서 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최근에 그 챗 GPT에 대해서 들어봤고 써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안 써봤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수업 시간에 항상 하듯이 자, 이제 기지개를 좀 펴봐요. 팔을 둘 다 올려봐요. 자, 올리고 자, 챗 GPT에 대해서 써본 학생은 좀 더 들고 있고 안 써본 학생은 재빨리 내려요. 많이 써본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스트레칭을 더 하는 건가? 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의미에 맞게 있잖아요. 한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작문을 해놔요. 미국. 그 다음에 얘 보고 문법에 맞게 고쳐줘, 리라이트 해줘 그러잖아요. 프로페셔널하게 고쳐줘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학생들이 국제적인, 특히 포항공대생들이 국제적인 어떤 엔지니어로서 적어도 작문에 관한 한 이제 이 능력이 챗 GPT와 여러분의 작문 실력 그래도 챗 GPT가 이상하게 쓸 때 있거든요. 써본 학생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몇 군데만 딱딱 고칠 수 있을 능력만 되면 이제 여러분은 갑자기 영어 작문 능력이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챗 GPT가 뭔지 저도 몰랐으니까 GPT가.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영어 작문 관련돼서는 여러분이 괴발세발 쓴 거 걔 보고 고쳐달라고 해서 나온 거 또 고치고 하는 연습을 잘 하세요. 여러분이 써놓고도 있잖아요. 걔 보고 한번 시키잖아요. 고치라고.
읽어보면 막 감탄을 해요. 난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하지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학교들은 챗 GPT로 뭘 쓴 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학생의 실력이 아니야. 물론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숙제를 냈어요. 여러분한테 전자컴공 다 있으니까 뭐 5G 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와.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걸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정리해 오기를 바라는데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죠? 영어로 내라 그러면 한국말로도 하니까 하면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뭔가 그럴듯하게 나오죠. 네, 그런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 걸 영어로 이제 깔끔하게 만드는 건 있잖아요. 걔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의 능력이 확 크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내가 필요로 하던 영어 실력이 좀 다른 방향으로 되는구나. 적어도 작문에 관한 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쓸 필요가 없어요. 모든 걸 정확하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적당히 써서 그 다음에 고치게 한 다음에 얘 잘못 고쳤네 하는 것만 고쳐내면 특히 의미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논문을 쓸 때도 저희 쪽은 이제 생각보다 말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문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교수인데도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맡겨놓잖아요. 그럼 대학원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인트로덕션이나 앱스트랙트 컨클루전은 저한테 맡겨요. 교수님 이렇게 한글로 써왔습니다. 그럼 둘이 앉아가지고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표현이 있나 그러면 구글에다가 서치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있나 찾아봐요. 그래서 야 이런 표현 괜찮은 것 같지 않니? 한번 찾아보자 해서 코테이션 마크를 달아서 구글에 딱 넣어요. 그럼 3개 정도 떠요. 이 세상에 이런 표현을 가진 표현이 3개밖에 없다. 그래도 있는 거네. 한번 보자고 딱 눌러보면 잠깐 이건 뭐지? 제가 5년 전에 쓴 논문에서 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안 쓰고 이제 조준호만 쓴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뭐냐? 갑자기 통신하다가 챗 GPT 얘기를 하는데 흥분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뭘 맡겨놓잖아요. 그럼 수식 다 고치고 앱스트랙트에 로직을 다 고쳐놨어요. 그래놓고 둘이 앉아서 서브미션 하기 전에 한 달 정도 그 영어를 고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학생 보고 이리 와. 자, 챗 GPT한테 매겨가지고 얘가 뱉어내는 거 보고는 고치고 다 해. 했더니 쫙 만들어 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고칠 데가 없어요. 저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니까 걔가. 그래서 그냥 적당히 읽다가 서브미션 버튼 누르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말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국제적인 엔지니어로서 가치를 이제 그전에는 인정받으려면 필요했던 영어 실력이 이제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전화 인터뷰 잘할 정도의 영어 실력과 회의에서 막 떠들고 할 거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앉아서 뭐 문서 정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비하면 물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항공대생들이 일반적인 영어 실력보다는 좀 더 높여야 되긴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신과 네트워크는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통신 네트워크가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돌아가죠, 인류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야는 그냥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분야예요.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어떤 우연한 일들이 터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어떤 분야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D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라가 많이 비참하겠죠. 플래시 램이 먼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파운드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통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조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는. 결국은 거기에 지금 경영을 맡고 있는 큰 기업들의 경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디시전,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엔지니어들, 그리고 그들의 소통 능력, 그렇잖아요. 서로 잘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운들이 겹쳐져야지 또 계속 발전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엔지니어로서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이 갑자기 모든 걸 때려치고 뭐 절에 들어가거나 승려가 되지 않는 이상은 실력을 쌓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훌륭한 엔지니어로서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테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강의는 뭐냐? 통신 바이어스 많이 빼고 네트워크 바이어스 많이 빼서 균형을 맞춰서 여러분한테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전자과의 통신 과목보다는 쉽겠죠. 컴공과의 네트워크 과목보다는 훨씬 더 쉽겠죠.
왜냐하면 컴퓨터과 네트워크 과목은 막 시키거든요. 막 프로그래밍을 여기서는 거의 시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통신과 네트워크를 다 충분한 그러니까 그 위에다 뭔가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했지만 프리레퀴짓은 아니고 관련된 과목들인데 여기 있는 대부분이 그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의 선택 과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들으면 되겠어요. 네.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거 보려고 왔죠. 성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퀴즈가 2번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이 2번 있어요. 그다음에 홈워크는 20%긴 한데 이 과목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처럼 인클래스로 듣는 학생이 있고 제가 줌으로 뭐 어디 보내고 있진 않아요. 그냥 녹화만 하는 거예요. 줌의 녹화 기능이 괜찮아서. 그래서 올려놓을 텐데 그러면 군 복무 중인 학생들에게 이게 개방 과목, 뭐 e-러닝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로 나눠져서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레귤러 코스처럼 해서 인클래스 시험을 보고 할 텐데 그 학생들은 출석을 홈워크로 대체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이 과목을 너무 많은 것을 이 과목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수업을 잘 따라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수업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홈워크가 나갈 거예요. 그 강의 관련돼서. 그리고 영상은 올라갈 거고 그래서 그 뭐 당연히 수업 시간에 언급한 것 중에서 뭐 true, false라든가 괄호 넣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나 하는 홈워크를 매번 낼 거라서 홈워크가 좀 많을 거예요. 25번. 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제출해야 되고요. 퀴즈는 뭐 단순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계속 잘 따라오고 있나를 확인하는 건데 약간의 뭐 조금 계산 같은 거, 계산기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6번인데요. 어텐던스. 저거는 예전에는 뭐 다른 교수님들처럼 저도 뭐 수업 몇 번 빠지면 뭐 감점이 얼마고 했는데 뭐 성인들한테 뭐 그렇게 하기 귀찮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학교 룰대로만 해요. 여러분이 빠지고 싶은 만큼 빠지면 돼요. 뭐 저한테 와서 교수님 제가 뭐 개인적 그러니까 그거는 딱 2가지예요. 여기도 있지만 excused abs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그래도 뭐 미국 교수 물을 한 3년 먹어서 룰을 잘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강의에 빠지는 데는 absence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excused absence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 공식적으로 뭔가를 제출해요. 그래서 그것도 뭐 있죠. 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의 상이 있다든가 이러면 제출하면은 실제로 absence지만 그러니까 결석이지만 결석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결석이 있고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는데 2번째는 그냥 무단 결석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무단 결석이 전체 미팅 수, 수업 미팅 수예요. 그러니까 28번쯤 될 거예요. 그렇죠? 30번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걸 4분의 1을 넘으면 자동으로 F예요. 그건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출석을 쭉 확인을 해서 4분의 1을 넘기 전에 물론 경고를 날릴 거예요. 제가 그때그때 확인해서 우리 조교랑 곤란한데 이러면서 4분의 1로 근접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뜻 보고는 4분의 1 이미 넘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낼 거예요. 저희 조교가. 4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석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excused absence가 될 수 있는데도 내가 설마 저 도달하겠어 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저런 excused absence가 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제출을 해놓으세요. 그거는 그냥 말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렇죠? 뭔가 뭐 서류가 있어야죠. 네. 그래서 on, off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 채워도 결석이 되면 그냥 F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주로 A 아니면 B를 줘요. 학생들한테. 근데 F를 제법 잘 줘요. 그렇게 악명이 높아요. 아마 여러분 사이에. 이유는 뭐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한 이 정도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Z 값으로 소위 이제 여러분의 평균 점수와 여러분 개별의 표준 편차로 몇 배 떨어져 있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제 경험에 마이너스 1.5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퀴즈든 중간고사든 보고 지금까지 누적한 걸 보니까 어떤 이유로 이번 학기에 이 과목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 안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드랍하라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나 이번 학기에 이게 마지막이고 이 과목만 듣고 있고 따라서 이 과목을 들어야 졸업을 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발런터리 파이널 리포트 원 스텝 업.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F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파이널 리포트를 열심히 제출해 왔어요. 그러면 D 마이너로 바뀝니다. 뭐 이러면 여러분이 뭐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는 100%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을 쫙 이렇게 웨이티드 썸 한 걸로 쫙 이렇게 분포를 만든 다음에 대충 이렇게 이미 학점을 나눠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그젬플을 들어줄게요. 어떤 A0 받은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나는 올 A 플러스를 받고 졸업해야 돼 하면서 이제 미쳐 있어요. 그렇죠? 광기여야 되는 학생들이 간혹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학생이 발런터리 리포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딱 들고 왔어요. 제출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케이 충분히 했어. 그러면 제가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걔가 A0인데 A0 중에서 제일 밑에 있었어요. 그럼 얘가 A 플러스로 올라가면 얘들은 뭐예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예,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보다 얘들을 잘했던 학생이 학점이 더 낮게 나오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A0를 맡을 학생들은 여러분 중에서 A0를 받을 학생 중에서 제일 못할 학생을 열심히 부추겨서 프로젝트를 하게 하면 돼요. 그럼 그냥 A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이죠. 네, 알 수 있다면 그렇죠. 네. 자, 뭐 요거는 이제 이해가 충분히 갔습니까? 그래서 근데 다만 뭐냐면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할게요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 저랑 협의를 해야 돼요. 제 동의를 얻어야 돼요. 주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는 이게 리포트가 아까 말했듯이 챗 GPT 때문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로 파워포인트로 만들라고 해요.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파워포인트에 음성을 입히든가 아니면 OBS 같은 걸로 여러분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띄워놓고 뭐 화면만 해놓고 해도 되고요. 펜으로 써가면서 해도 되고 녹화를 해서 저한테 보내라. 그리고 발표는 15분에서 20분. 보통 여러분이 대학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할 때 여러분 연구를 15분에서 20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5분에서 20분 정도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잘 요약해서 발표하는 기술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출하게 하면 뭐 어디서 긁어서 내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발표를 시키면 어디서 긁어서 내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나름 소화를 해서 발표하는 연습은 하게 되니까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발런타인 프로젝트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번 학기 하면서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공정할 거고요. 절대로. 이 과목은 공정할 것이며 뭐 이렇죠. 그다음에 어쨌든 파이널 이그잼 전에는 시험 보기 전에 합의를 해야 되겠어요. 참고로 지금 뭐 당연히 이 수업 시간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이 강의를 나중에 보고 있을 군 이러닝으로 개설하는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할 테니까 딴짓해도 돼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어쨌든 SU는 허락하지 않고요. 어차피 B 마이너 밑으로는 다 U니까. 홈워크 퀴즈 이런 것은 듀가 다 다를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중간에 훈련받고 뭐 이러죠. 예, 그래서 듀가 좀 늦춰지고요. 시험 문제도 보통 다르게 했어요. 예전에 평가를 아예 다르게 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룹은 다르게 하고 제가 이제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게. 그래서 PLMS 상의 링크에 뭐 우리 당연히 홈워크 다 올라갈 거고 홈워크는 똑같아요. 거의 홈워크는 똑같고 어차피 들었느냐 안 들었냐 체크니까. 그 다음에 퀴즈 이그잼은 좀 다를 거고 아마 문제가 한 절반 정도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도 네. 출석을 따로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홈워크로 한다. 그래서 홈워크를 4분의 1 초과로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F가 되는 거고요. 강의 영상이 올라갈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어요. 자, 그다음에 강의 진도 그다음에 네, 교과서 얘기를 해야죠. 교과서는 여러분이 확인했겠지만 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라는 과목이고 요 책은 버클리 대학에서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책은 굉장히 얇아요. 그런데 굉장히 잘 쓰였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만한 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물은 요 정도 두께예요. 그림도 많이 있죠. 거의 2페이지에 하나씩은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있지만 요 가면은요 학교에 도서관 들어가면 우리 학교 IP 어드레스로는 다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요. 강의 진도 계획은 이 교과서를 거의 따라가는 그래서 커버 투 커버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두껍지도 않은 책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진도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책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전공한 교수님들이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저는 네트워크 전공이라기보다는
파이 물리 계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과 통신 쪽에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중점을 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파이 머테리얼 또는 파이 피지컬 레이어 물리 계층 플레이버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공과 학생들,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들은 학생들은 아마 이 내용이 사실은 한 절반 이상은 이미 아는 내용. 오히려 제가 말할 때 발을 정자를 쓰면서 또 조준호 교수 오늘 틀린 말했네. 이렇게 해서 셀 수 있을 정도로. 예. 예, 그 틀린 말의 절반은 화이트라이고 절반은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니까 와서 고쳐주셔야 돼요. 예. 하지만 파이 쪽은 여러분이 상당히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먼저 챕터 1, 더 인터넷, 베이직 오퍼레이션스, 그 다음에 프린시플즈, 이더넷, 또는 이서넷, 그 다음에 와이파이, 라우팅, 인터넷 워킹, 트랜스포트 모델, 그 다음에 이게 셀룰라 표준들이죠. 4G, LTE, 5G, 뉴 라디오,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서비스, 그 다음에 여기 파이가 나오지만 이 파이의 플레이버를 여기 쫙 뿌릴 거예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어디셔널 토픽스 이렇게 해서 12챕터들을 다 커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운영은 말했지만 라이브 인클래스 강의 더하기 이 강의를 녹화해서 군 복무자를 위해서 이제 제공할 것이고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판서를 한 거 오늘은 이게 뭔가 링크가 잘못돼서 판서를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원노트라는 마이크로소프트 뭐랄까요? 노트 앱? 그런 데다가 저 강의 자료를 프린트한 다음에 거기다가 손으로 써가면서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할 거예요. 아마 작년에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작년 강의한 걸 띄워놓고는 몇 개는 지우고 거기다 추가로 더 쓰고 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 그거는 끝나면은 PDF로 바꿔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냥 원노트 파일로 올렸더니 여러분이 막 깨진다, 못 읽겠다, 뭐 핸드폰으로 못 본다 그래서 PDF로 올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PDF로 바꿀 때 뭔가 그림으로 바꿨다가 바꾸는지 해상도가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서를 제가 할 때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은 메모를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올려놓은 PDF를 보고는 맞아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네 하면 여러분 노트에 옮겨 쓰면은 그게 아마 공부가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핸드아웃이 있고요. 핸드아웃이라는 게 있고 나눠주진 않아요. 정말 요즘은 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다운을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해가면서 애노테이트를 한 그 핸드아웃은 PDF로 올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 올리느냐? 연구실 홈페이지에 올려요. PLMS에 올리려면 귀찮고 그래서 그러면 연구실 홈페이지는 어디 있느냐? 얘는 아직도 안 되나요? 근데 아직도 안 되면 그냥 새로 하나 뭘 만들든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얘는 정말 안 되는군요. 자, 어쨌거나 다행히 첫날이니까. 예, 제 연구실이 이제 cisl.postec이에요. postec. 네, 그래서 이름을 본래 이제 커뮤니케이션 앤드 인포메이션 시스템 랩인데 요즘은 뭐 지능 얘기 안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니셜은 그대로 두면서 살짝 바꿨어요. 통신 및 지능 시스템 연구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건 여러분한테 별로 필요 없고 여기 티칭이라고 돼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제가 강의했던 모든 과목 또는 강의하고 싶은 모든 과목의 링크가 다 있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여기 EC442, NGCN 301,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s and Network. 그래서 스프링 22, 23 돼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분이 봤던 그 PLMS 상의 실러버스가 그대로 다시 나와요. 그게 홈에 있고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로 볼 게 요거예요. 스케줄 다운로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표가 하나 떠요. 표가 뜨고 여기 보면 챕터 1, 2, 3, 4 아까 봤던 거죠. 더 인터넷 프린시플, 이더넷, 와이파이, 라우팅 쭉 있죠.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려졌지만 이쪽에 작년 강의들 그래서 핸드아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애노테이티드 PDF 그 다음에 강의 영상 유튜브 링크까지 제가 여기다 달아놓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서 꾹꾹 누르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가다 이 PC가 제 연구실에 있는데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더넷 이게 빠져가지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볼 건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올라와 있지만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당황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쭉 올라올 거예요. 핸드아웃이.
그다음에 이쪽에 annotated handout이 쭉 올라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잘 활용하시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작년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가 패스워드를 물어봐요. 뭐지?가 아니고 패스워드 룰은 단순해요. 이게 지금 이게 챕터 2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전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TWO라고 하면 바로 열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괜찮죠. 웃고 있죠. 그렇죠? 예, 챕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가 13이 있다 그러면 13 이런 거 차분히 쳐본 적 있나요? 14 뭐 이런 거. 어쨌거나 잘 시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쉽게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두 군데를 알아야 돼요. PLMS 상에는 홈워크, 그다음에 뭐 퀴즈 이런 거 때문에 자주 들락날락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핸드아웃과 애노테이티드 핸드아웃, 그다음에 찾기 귀찮을 때 유튜브 채널의 그 영상 링크 이런 거는 제 연구실 홈페이지의 티칭으로 가서 찾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출석에 대해서 출석을 이제 입력하는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 시스템에 뭘 하는 거라서 지난학기에 다들 좀 해봤죠? 안 해봤어요? 여기 보면 학교에 그 무선으로 보면 출석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뭐 카드를 대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석을 다 그 직접 챙기셔야 돼요. 그때마다. 알겠어요? 제가 출석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출석 시스템에 자동으로 그 시간에 가서 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저나 조교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좋은 건 뭐냐? 강의 변경 기간 동안은 그냥 다 출석한 걸로 왜냐하면 뭐 사실 돌아다니라고 하는 거니까 해놓을 거니까 마음껏 결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나중에도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시스템 들어가면 출결 시스템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결석한 게 표시가 다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나중에 봤을 때 이 변경 기간 내에 결석으로 돼 있으면 그냥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고쳐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특별히 없고요. 네, 패스워드 룰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관종이다 보니까 녹화를 항상 해왔어요.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강의를 녹화를 해서 열심히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요? 네, 네 여기 보시면 네, 다시 봅시다. 여기서 예, 여기 보면 유튜브 채널의 강의 플레이리스트 돼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네, 요 작년 강의들이에요. 이거는 네, 작년 강의들. 작년에는 이맘때 어떻게 했었죠? 그냥 다 줌으로 했었죠. 그래서 작년 강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와 작년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나 한번 보겠다. 그러면 한 1.75 배속으로 하면 다 들리죠. 네.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수업 준비할 때 제 강의를 들어봐요. 작년에는 내가 무슨 소리를 했지 이맘때쯤. 네. 그 다음에 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이러면 틀어보는데 예를 들어 조회수 232회 중에서 한 200회는 제가 들어보지 않았을까 기억이 안 나서.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저는 보면 수업을 시작하면 항상 어나운스먼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커렉션이 나와요. 네, 제가 틀어보고는 지난 시간에 내가 잘못 얘기했네 이러면 이제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첫 번째 걸 틀어보면 제가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해요. 첫 챕터 1이 인터넷이니까. 그러면서 인터를 뭐라고 해요? 인터를 인트라와 헷갈린 이상한 말을 막 해요. 인트라가 내부라는 뜻이죠. 인터는 사실 상호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를, 하여튼 잘못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와서 커렉션에서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잘못 말했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 최대한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어요. 지난 학기에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한번 이제 말을 잘못했어요. 강의록이 잘못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커렉션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를 퀴즈의 문제로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퀴즈 채점된 다음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아니 여기 강의록에 설명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답이 거꾸로냐. 그래서 미안하다. 그때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시간에 고쳤는데 못 들었냐. 그랬더니 갑자기 학생이 하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코렉션을 주의를 하세요.
코렉션을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복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노미 시스템을 보겠다. 그러면 물론 저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수년 동안 강의한 게 다 올라와 있어요. 2013년. 아마 비디오들은 제가 많이 내렸을 거예요. 그전에는 유튜브가 없거나 안 올렸거나 그래서 제 서버에 넣어놨더니 막 서버가 계속 지지직하고 뭐 꼭 크리스마스와 그 새해 첫날 사이에 꼭 다운이 되더라고요. 재앙이죠, 그렇죠? 뭔가 연말을 성스러운 분위기로 맞이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다운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유튜브로 다 옮겨버렸고, 예를 들면 뭐 시노미 시스템 강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혼자 공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안 하지만 전자수학 A,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라는 과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간혹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연락이 와요. 교수님 패스워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알려주죠. 그래서 어쨌든 강의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기는 좋아요. 뭐 디지털 통신이 뭔지 알고 싶으면 그런 거 다 보면 되죠. 여기 보면 정보 및 코딩 이론 한국어 강의 동영상.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한국어 강의 뭐 다 있죠. 이런 거 누르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바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카메라를 직접 놓고 찍었어요. 지금은 여기 카메라도 달려 있고 뭐 화면도 바로 캡처되고 이러는데 이때는 뭐 잘 보이지도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 강의들은 다 보면 여기에 강의 자료가 어디 있는지 다 있어요. 그럼 누르면 각 강의에 스케줄 다운로드로 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보면 다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료들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리소스가 아닐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가 많아요. 인터넷에 유튜브 찾아보면.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한국어 강의를 찾으면 또 잘 없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 강의들은 어쨌든 여러분 선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다 들은 수준들의 강의니까 여러분이 뭐 못 들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졸업을 한 다음에라도 참고로 제 정보이론 강의는 우리 졸업생들이 간혹 가다가 교수님 그때 패스워드가 어떻게 되냐고 연락이 와요. 다 까먹고는 그때마다 기억을 되살리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틀어놓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오늘 지나면 구독자가 22명 더 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제가 막 왜 당신은 구독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보내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오늘 첫날 이제 실러버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거의 코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 실러버스, 그 다음에 뭐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에 관한, 그 다음에 뭐 NGCN이라는 융합부전공에 관한 또는 삼성전자 산학장학생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실제로 우리 한 5분 남았죠, 지금. 자,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자, 또 기지개 한번 키고 시작할까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날은 시작하면은 이렇게 시작은 안 하고 사실 이그젠플을 보여주면 아마 뭐 이런 식일 텐데 딱 시작하면 클래스 미팅 몇 번째고 날짜, 어나운스먼트, 오버뷰, 리뷰 여기는 커렉션이 없네요. 뭐 프리뷰 한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챕터 1 핸드아웃부터 이제 나갈 거고요. 제가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할 거고 데이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문명의 이기들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뭐 패드라든가 노트북 뭐 이런 거 켜놓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펜 쓰고 심지어 저희 작년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급하면
시노미 시스템이 뭐였죠? 찾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지만 않는 이상, 너무 부스럭거린다든가 소리가 막 새어나온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좀 들어보고는 조준호 교수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1년 전에 강의랑 거의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방법이 있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무선 이어버드를 꽂고 작년 강의를 1.75배속으로 듣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수요일 날 예를 들면 여러분이 2개를 들을 수가 있죠. 하다 보면 진도를 빨리빨리 할 수가 있어요. I don't care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겠어요? 기지개 켜라고 할 때 잘 켜고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님들이 한번 그 익스터널 리뷰를 받으려고 우리 학과가 잘하고 있나에 대해서 외부 평가를 받으려고 영어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를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한 벌써 7, 8년 전인데 당연히 뭐가 문제겠어요? 장문이 문제죠. 그렇죠? 처음에 한글로 쓴 다음에 대충 아이디어를 장문을 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을 고쳐서 이제 우리 이승구 교수님이 그래도 제일 영어를 잘하시죠. 예. 참고로 우리 컴퓨터 쪽에 전공하시는 이승구 교수님이 하여튼 외국에 오래 사셨어요. 예. 부모님 따라서 어릴 때 이렇게 외교관이셨나? 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딱 맡겼더니 이제 빨간 펜 비슷하게 이렇게 고쳤는데 제가 인터넷 이렇게 딱 써놨더니 앞에 대문자를 앞에 더를 딱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더 인터넷. 참고로 우리는 인터넷 그러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사실은 말 그대로는 상호 간의 망이죠. 그렇죠? 예, 상호망 이렇게 아무도 안 불러요, 물론. 근데 어쨌든 말 그대로는 그냥 상호망이라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고유명사화 되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앞에 정관사 더가 붙죠.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 더 인터넷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승구 교수님의 수정이 없이 제가 쓴 대로 만약 갔는데 외국의 어떤 저명한 학자가 딱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얘들은 관사도 못 붙이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였는지 여러분이 조금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개발서를 써가지고 예를 들면 챗 GPT한테 패러그래프 하나 쭉 긁어주면요. 주면서 그 관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문법 체계에 보면 기억나겠죠? 아티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티클 주의해서 고쳐줘. 뭐 이런 거 하면 거의 완벽하게 고쳐져요. 심지어 얘는 처음 나왔을 때 관사를 붙이면 그 다음엔 더 붙이고 이런 것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챗 GPT를 잘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어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SF 덕후들이 있을 텐데 그 아서 클라크의 2001년의 우주여행이라는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AI 뭐 로봇은 아니고 하여튼 컴퓨터가 있거든요. HAL 9000이라는 HAL 9000이라는 게 나오는데 소설 내부에서도 보면 인공신경망이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참고로 그 소설이 언제 쓰여진 것 같아요? 예, 1968년인가 쓰여졌어요. 달에 가기도 전에 인류가. 예, 그래서 2001년의 우주여행을 할 때 그 우주선에 인공지능 컴퓨터가 실려 있고 걔가 막 심지어 사람 입술만 보고 읽어요. 요즘 그런 기술도 있죠. 입술만 보고 읽는 기술. 다 그 영화에서 모티베이트 돼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2001년이 됐을 때 저는 실망을 너무 했어요. 우리 인류가 소설이 30년 전에 그렸던 세계도 못 만들었구나. 근데 좀 늦었지만 지금 한 50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정말 실현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큰 변혁의 순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그냥 와 멋지다가 아니라 예전에 알파고 이세돌처럼 뭐 바둑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뭐 그냥 그렇구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되는 거예요. 개의 힘을 잘 빌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곧 붙여져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거나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만 나타나고 안 나타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실력을 많이 쌓고 영어는 이제 특히 전공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실력을 잘 기르면 장문은 많은 걱정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많은 학생들은 수요일 날 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